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매크로 한참 내용이 나다가 중간에 의원님 이름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기사 보셨습니까? 네네. 예.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당시 인천시장 후보셨죠. 예. 유병원 야권연대 의혹. 이런 내용인데 이런 의혹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롭도 핵폐기장으로 유명했던 무산됐지만 그 구롭도에 CJ가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골프장이요? 예. 그래서 18개 시민단체가 이 아름다운 섬에 골프장 마련한다 반대를 했고 저도 그 시민단체 주장 일리가 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 18개 시민단체 중에 한국 녹색회라는 시민단체가 그 구원파랑 관련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2012년도에 그 회의에서 제명시켰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건립 반대하는 18개 시민단체 중에 한 단체가 구원파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 알려져서 거기서 제외됐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유병원과 야권연대를 했다고 지금 만든 겁니까 뉴스를? 그렇습니다. 2012년 7월에 이미 제명된 단체인데 이걸 가지고 세인천 창조포럼이라는 유정복을 지지하는 사람이 만든 유령 급조한 단체가 성명을 내고 이것을 언론이 보도하고 매크로로 계속 돌리고 이걸 가지고 어버이연합이 저희 인천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어버이연합이요? 지속적인 아주 전방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매크로는 그게 이제 각 지방선거는 각 그 지역에서는 알지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네. 당시 이제 후보여서 직접 당하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떨어지셨죠 덕분에. 딱 이것 때문에만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격을 여러 차례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유병원과 야권 연대를 했다. 참 말도 재밌네요. 유병원과 야권 연대.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퍼졌습니까 그때? 그때 저는 사실 선거운동하느라고 뛰어다녔으니까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뒤에 다 복기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유포를 많이 됐고 보통 한 계정에서 저희 파악해보니까 하룻밤 사이 한 640회씩 그 트위터가 되고 일본에 보통 7, 8개씩 트위터가 자동 생성된 계정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삭제도 했겠지만 이것은 기계적 장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일본에 막 10개씩 이렇게 트위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혹시 애초에 그 내용이 올라왔던 트위터가 그 이후에 활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전혀 활동이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트윗 역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트위터가 한 개도 안 올라온 계정들을 발견해서 제가 지금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로 생성해서 이 트윗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트윗들이었다. 동원된 트윗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이후로 단 하나도 트윗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입증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돌리는데 끝나지 않고 그 어버이연합에 와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또 시위를 앞에서 했다고요. 예. 어버이연합은 이미 5월 18일, 19일쯤 한 두세 차례 저희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것을 또 유정복 후보가 TV 토론에서 세월호 책임이 인천시장에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 토론회 때 사실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었거든요. 유정복 후보가. 실제 세월호의 주무 책임 장관. 운 좋게 한 달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사표 내고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인천시장이 이 해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점검 권한. 그렇겠죠. 그건 다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수면, 저수지라든지 하천 이런 데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관할권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격을 받으니까 또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은 그때 정몽준 후보나 경기도 남경필 후보는 친박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치한 것 같고 친박 핵심이었고 비서실장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집중 지원을 한 것 같고요. 선거 캠프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참석했다가 자기들이 찍은 사진에 폭로가 돼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좀 이따 좀 더 보도했던 기자와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 당시 지방선거 때 그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톡방에서 이 내용을 이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고 하니까 네. 캠프 단위에서 그런 내용을 배포하고 그리고 어떤 커넥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버이연합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후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서 공격을 하고 이게 이제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씨 진술했다면 그런 것 같고 이것은 드루킹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유린으로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드루킹이야 우리는 개별한 단체의 로비를 받다가 실패한 로비에 불과한데 이것은 아예 당이 직접 또 청와대도 관련 의혹이 있는 만큼 이거는 그야말로 헌정 질서 문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기사에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 의원님 외에도 이런 식의 17개 광역단체 모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하니까 캠프 관계자가 당시 이런 일을 겪었던 후보들이 적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죠? 사례를 수집하면. 네, 저는 집중적으로 지금 오거돈 지금 시장 후보와 저와 두 사람이 피해자로 보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둘이 친박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집중적으로가 경합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부산은 둘 특히 다 박빙이었죠. 저도 1.8% 한 1.5% 아주 미세한 차로 뒤집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오거돈 후보도 아주 미세한 차로 억울하게 떨어졌고 양쪽 맞습니다. 부산이 참 모두 박빙으로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다가 마지막엔 뒤집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한테 좀 최고위원회 좀 우리 인천 열어달라 부탁했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맨 광주에 자신이 전략공천한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미진하게 대응해서 정말 그때 속이 많이 터졌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드루킹 특검은 수용돼서 오늘 이제 특검보가 결정될 네. 수순까지 와 있는데 이 사안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일단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하고요. 예. 현행 특검법은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이제 수사 대상을 확대시키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현 검찰과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 도입 여부는 당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드루킹 특검으로도 특검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같이 다룰 수 있다고 해석하시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드루킹 특검으로는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다가 인지 사건으로 연결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할 거로 잘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탐사팀에서 네.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움직입니까? 이 보도는 총 3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홈런까지는 아니고 한 2루타에 3사 정도 되는 이런 정황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예. 디지털 관련 부처가 각 정당에 다 있고 그중에서 사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은 한나라당 쪽이었고 그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이해창 네. 당시 대선 후보가 지고 나서 노무현 네. 대통령에게 지고 나서 이 패배의 원인을 온라인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당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뿌리예요. 네. 그래서 2003년 이럴 때부터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네. 시조세?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대선에서 진 이후에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 중심으로 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사이버 10만 전사 양성. 맞습니다. 네, 네.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때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에 장악돼서 졌다라는 것과 하나와 그러면서 종편을 만들게 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여론에서 젊은 층에게 우리가 지지를 못 얻어서 선거에서 졌다. 이런 이제 해법이 나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당 차원에서 사이버 전사 10만을 양성한다. 그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직후의 일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당 기구로. 네. 그래서 사이버 대책
정확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그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분 인터뷰 해봐야 되겠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팀을 꾸렸고 처음으로 소위 이제 조직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던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매크로까지 2006년에는 간 거를 한겨레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잡아낸 거죠,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일반인들도 매크로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뭐 오토마우스, 오토키, 맞습니다. 예, 이런 말을 프로그램 쓸 때, 이름이었거든요, 예, 그게. 그게 이제 예. 프로그램 이름이었는데요. 그런 말을 쓸 때인데 이미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매크로를 통해서 댓글을 다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만났던 제보자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가 붙었는데. 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이제 정수기 관련 광고를 했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밑에 오세훈 잘생겼다, 오세훈 호감형이다, 네. 뭐 이런 댓글들을 쭉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기사인데 거기다가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그렇죠. 방식. 그리고 강금실 후보의 동정이나 뭐 사진 같은 게 나오면 강금실은 춤이나 춰라, 뭐 이런 댓글을 쭉 달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그때 보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기사로 쓴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2006년이면 벌써 1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원시적인 형태였어요. 네, 그때. 그 댓글들이 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그 댓글을 작업을 한 과정을 저희한테 시연을 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보면 알 수 있는데. 전혀 활동이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트윗 역시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아예 지금까지 트위터가 한 개도 안 올라온 계정들을 발견해서 제가 지금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로 생성해서 이 트윗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트윗들이었다. 동원된 트윗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이후로 단 하나도 트윗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게 예. 입증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돌리는데 끝나지 않고 그 어버이연합이 와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또 시위를 앞에서 했다고요. 예. 어버이연합은 이미 5월 18일, 19일쯤 한 두세 차례 저희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것을 또 유정복 후보가 TV 토론에서 세월호 책임이 인천시장에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 토론회 때 사실 그렇게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었거든요. 이 유정복 후보가. 실제 세월호의 주무 책임 장관. 운 좋게 한 달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사표 내고 이제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인천시장이 딱 이것 때문에만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뭐 공격을 여러 차례 받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유병원과 야권 연대를 했다. 참 말도 재밌네요. 유병원과 야권 연대.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퍼졌습니까 그때? 그때 뭐 저는 사실 선거 농원을 뛰어다녔으니까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뒤에 다 복귀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유포를 많이 됐고 보통 한 계정에서 제가 파악해보니까 하룻밤 사이 한 640회씩 그 트위터가 되고 일본에 보통 7, 8개씩 트위터가 자동 생성된 계정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삭제도 했겠지만 이것은 기계적 장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일본에 막 10개씩 막 이렇게 트위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혹시 그 애초에 그 내용이 올라왔던 트위터가 그 이후에 활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이 해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점검 권한. 그렇겠죠. 그건 다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수면 저수지라든지 뭐 하천 이런 데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관할권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격을 받으니까 또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은 그때 정몽준 후보나 경기도 남경필 후보는 친박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치한 것 같고 친박 핵심이었고 비서실장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집중 지원을 한 것 같고요. 선거 캠프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참석했다가 자기들이 찍은 사진에 폭로가 돼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좀 이따 좀 더 보도했던 기자가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 당시 지방선거 때 그 17개 광역단체 후보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2012년도에 그 회의에서 제명시켰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건립 반대하는 18개 시민단체 중에 한 단체가 구원파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 알려져서 거기서 제외됐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유병원과 야권연대를 했다고 지금 만든 겁니까, 뉴스를? 그렇습니다. 2012년 7월에 이미 제명된 단체인데 이걸 가지고 제인천 창조포럼이라는 유정복을 지지하는 사람이 만든 유령 급조한 단체가 성명을 내고 이것을 언론이 보도하고 매크로로 계속 돌리고 이걸 가지고 어버이연합이 저희 인천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어버이연합이요? 지속적인 아주 전방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매크로는 그게 이제 각 지방선거는 각 그 지역에서는 알지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네. 당시 이제 후보여서 직접 그 당하셨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떨어지셨죠 덕분에.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이 매크로 한참 내용이 나다가 중간에 의원님 이름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기사 보셨습니까? 네네. 예.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당시 인천시장 후보셨죠. 예. 유병원 야권연대 의혹. 이런 내용인데 이런 의혹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롭도 핵폐기장으로 유명했던 무산됐지만 그 구롭도에 CJ가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골프장이요? 예. 그래서 18개 시민단체가 이 아름다운 섬에 골프장 마련한다 반대를 했고 저도 그 시민단체 주장 일리가 있다 그래서 골프장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 18개 시민단체 중에 한국 녹색회라는 시민단체가 그 구원파랑 관련돼 있다 그럽니다. 아하.